안녕하세요. 사상과 생각을 해킹하는 해커 노자 도덕경 도의 저자 성대현입니다. 오늘은 도덕경 61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도덕경 61장. 드디어 60대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61세가 되면 무엇을 주로 바라보게 될까요? 저도 아직 그 나이가 되지 않아서 감히 말씀드리기가 쑥스럽습니다. 하지만 노자 사상에서는 61세, 즉 인생을 한 바퀴 돌아본 시점에 환갑이 지났다 그러죠. 우리 띠로 따지면은 12번이 5번 지나간 시점입니다. 인생을 한 바퀴 돌아본 시점에 이른 사람들에게 무엇을 전달하고자 했을까요? 61장에 가장 많이 나오는 글자는 큰 대자와 작을 소 글자, 윗상자에 해당하는, 그리고 아래하 글자입니다. 크고 작은 것을 이야기하고요. 아래의 위치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것, 위아래, 어느 것이 좋은 것일까요? 언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을까요? 그렇습니다. 2장에서 말씀드린 비교의 구조이죠. 60세까지 인생을 한 바퀴 돌아서 61세가 되면은 다시 새로운 인생이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죠. 동양의 기본 사상은 노자 사상 이전에 이미 주역에서 음과 양을 기준으로 세상이 변화하는 모습을 이해하려고 하였습니다. 크고 작은 것, 높고 낮은 것, 어느 것이 좋은 것이라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음과 양, 어느 것이 더 좋은 것이라 할 수도 없지요. 하지만 음으로만 세상이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요. 양으로만 이루어진 것도 아닙니다. 음과 양이 조화가 돼서 이루는 것이 세상입니다. 노자사상은 그것을 이해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의 모습과 쓰임을 이해하는 도구로 노자사상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죠. 61장을 읽다 보면은 자칫 해석을 엉뚱한 방향으로 이끌기 쉽습니다. 그 깊은 의미를 이해하고 접근한다 그러면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게 되죠. 우리 음양이라는 거 조금 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국기, 태극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가운데 원을 이루고 있는 아랫부분에 무엇이 있습니까? 파란색이 아래에 위치하고 빨간색이 위에 있습니다. 우리 지구 표면은 물로 70% 이상이 뒤덮여 있죠. 노자 사상도 물의 속성을 기본으로 7가지 계층으로 나누어 사상을 정리했다고 8장에서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구는 마치 바다가 감싸고 있는 하나의 음을 의미합니다. 태양은 양을 의미하고 있죠. 우리가 사는 지구는 모든 물이 아래로 흘러 대지보다 커다란 거대한 대양으로 모여듭니다. 그 대양에 햇빛이 비춰주죠. 태양에서 오는 무한히 많은 광자 입자가 대기를 통해서 어떻게 된다 그랬죠? 강렬함이 누그러뜨려서 태양에서 나오는 수많은 X선들이 차단이 됩니다.
수많은 생명이 살기 어려운 빛이 차단이 되고 생명에게 도움이 주는 생명의 탄생과 생명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빛들이 대기를 통해서 지구 표면까지 다가오죠. 그리고 바다에 빛이 쏟아집니다. 그 바다에 쏟아진 빛들이 수억 년의 시간을 거쳐서 생명들을 계속 만들어냈죠. 생명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음과 양이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보면은 61장을 이해하는데 조금 쉽지요. 태양의 빛을 만나 수많은 생명이 탄생하고 자라나고 넘쳐나 대지를 가득 채웁니다. 그게 우리가 사는 초록색 지구의 모습이죠. 이 얼마나 거대하고 멋진 음양의 조화인가. 자, 한 구절씩 본격적으로 61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대방자 하류야, 천하지빈, 천하지교야. 큰 나라는 마치 물의 하류와 같다. 천하지빈, 이 세상에 빈이라는 것은 우리 암컷을 이야기한다 그랬죠. 근데 그 지구적인 우주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죠. 음에 해당합니다. 이 세상에 음을 이룬다 했습니다. 천하지교야. 천하가 섞여 세상이 섞여 교류를 이루는 곳이다. 아까 거대한 대양은 모든 물이 섞여 교류를 이루는 곳이다 했습니다. 그럼 우주적인 관점에서 다시 풀어보죠. 태양은 양이라 했습니다. 무한한 광자 입자가 쏟아져 나가요. 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워낙 먼 거리에서 쏟아져 오는 광자 입자가 조그만 점 하나, 조그만 불빛 하나로 보이는 게 이제 별일 뿐이고요. 태양과 지구는 충분히 가깝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광자 입자가 쏟아져 나가요. 그럼 그걸 양이라 그랬고요. 음은 받아들이는 것을 음이라 했습니다. 그 광자 입자를 받아들이고 또 받아들이고 또 받아들이고 무한히 받아들이는 역할을 하는 게 지구입니다. 그 지구 안에 물이 있고요. 그것들이 섞여서 그 광자 입자가 물과 광자 입자가 섞여서 교류를 이루는 곳. 그것이 지구의 모습인 것이죠. 그 교란 글자를 교류를 이룬다. 교육을 이룬다. 우리 교라는 글자를 너무 협소하게 해석을 하면은 61장 이해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큰 관점에서, 온 우주적인 관점에서, 지구적인 관점에서 교라는 글자를 해석하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음 구절입니다. 빈 항이 정승모 위기정야 고의위하라. 빈, 아까 음이라 그랬죠. 여성은, 음은 항상 이 고요함과 냉정함으로 승모, 다스린다고 했습니다. 모는 우리 암컷이 아니라 수컷, 남성을 의미합니다. 양을 의미하죠. 그래서 음은 양을 고요함과 냉정함으로 다스린다 했습니다. 위기정야, 그 고요함과 냉정함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고로 의위하, 의당 위하, 아래에 위치한다 했습니다.
대방이 하소방, 즉 취소방, 소방이 하대방, 즉 치여대방이라. 큰 나라는 이하소방, 작은 나라에 자신을 낮추어 즉 취소방, 작은 나라를 얻는다, 포함한 취한다 고요. 소방이, 작은 나라는 이하대방, 큰 나라에 자신을 낮추어 큰 나라로 취여대방, 큰 나라에 들어간다, 포함이 되진다 했습니다. 혹 하위치, 혹 불위치. 그래서 혹은 자신을 낮춤으로 얻기도 하고 혹은 자신을 낮춤으로써 포함되기도 한다. 취해지기도 한다. 그 대방자, 큰 나라는 불과욕 겸축인이요. 소방자는 불과욕 입사이니라. 그래서 큰 나라는 사람을 많이 얻는 것, 사람을 융성하게 인구를 많이 기르는 것에 과욕을 하지 않고 작은 나라는 사람을 영입하는 것에 과욕을 부리지 않는다 했습니다. 부개득기요, 즉 대자의위하라. 부 대체로 개득기요. 개라는 것은 여기 이제 모두가, 그래서 대방자와 소방자, 큰 나라와 작은 작은 나라, 큰 사람, 작은 사, 양자가 모두 원하는 바를 얻는 방법은, 즉 대자, 큰 사람이, 큰 나라가 의위하, 의당, 자신을 낮추는 것이 마땅하다 이야기하였습니다. 내용이 조금 어렵죠. 우리 전체적으로 다시 짚어보면요. 천하지빈이라는 암컷, 우리 한자를 얘기했고요. 음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단순히 이제 암컷이라 이렇게 이제 편협하게 해석을 하는 경우에 이해가 확 좁혀지죠. 그래서 여기는 음성적인 것, 여성을 의미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간이 이루는 역사, 남성이 이뤘죠. 아까 61세가 되면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시작한다 그랬죠. 그럼 남성만 볼 게 아니라 우리 여성을 다시 바라보는 시점이 돼야 된다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성의 역할, 그럼 음의 역할이 무엇이냐를 짚어본 구절이죠. 그래서 음의 역할은 아까 바다와 같은 모습, 태양의 광자를 다 받아들여주는 교류, 모든 만물이 교류되는 곳이 음이라 했습니다. 음의 성격을 얘기했지요. 세상의 모든 것이 섞이고 교류가 일어나는 곳이에요. 양은 그것을 못해요. 양은 그냥 태양처럼 광자를 뿌리고 나면은 끝입니다. 무한히 광자는 우주 끝까지 그냥 갈 뿐이에요. 무한히 많은 양을 뿌릴 뿐이고. 근데 그것을 다 받아들여주고 생명을 잉태해서 생명을 낳고 키우고 세상의 교류를 이끌고, 이것들의 속성은 음이 이루어내는 속성입니다. 음의 성질인 것이지요. 그런 음의 성질은 기본적으로 고요함과 냉정함으로 이루어졌다 하고 있습니다. 아주 강렬한 태양의 모습이 아니고 고요함과 냉정함으로 이루어진 음이 강렬한 태양의 빛을 받아주어서 다스린다 하고 있습니다.
음과 양의 조화를 이루는 이치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요하고 냉정한 것은 들뜨지 않고요. 당연히 아래에 위치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우리 들뜨고 불같고 이런 경우에 위로 올라가죠, 기가. 그럼 고요함과 냉정한 기는 아래로 이제 흐르게 되고요. 어려운 것도 받아주고 감싸주는 모습. 그것이 음의 기본적인 성질이자 덕입니다. 덕이라는 것은 어려운 것도 받아주고 들뜨고 불같고 이런 것도 다 감싸주는 모습을 덕이라고 하고 있죠. 고요함과 냉정함으로 다스리는 여성, 음의 기본 속성을 잃어버리고 막 큰 소리로 들뜨고 흥분하고 이런 상황이 지속이 돼요. 날카로워지고 이런 부분들이 지속이 된다 그러면 음양 이치가 무너지게 되겠죠. 그럼 양만 지속돼요. 양의 성질만. 강함만 계속되고 있다. 그렇다고 보면은 그 가정, 그 사회, 그 조직, 그 국가는 계속 끓는 모습이 됩니다. 들뜨고 흥분하고 끌어넘치고 한마디로 망하게 되죠. 현대에 이르러서 많은 여성들이 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엄마들도 아이를 키울 때, 남편을 대할 때 큰 목소리가 내죠. 냉정함과 고요함을 잃어버리고 마치 쥐잡듯이 이렇게 대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음양 조화가 적절하지 못하고 균형이 무너진 모습이죠. 여성의 기본 속성은 냉정함과 고요함으로 남성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남성처럼 강렬함과 맹렬함, 그것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죠. 우리 세계적인 여성 정치가 영국의 대처 수상, 독일의 메르켈 총리를 보더라도 열정과 뜨거움으로 국가를 다스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냉정함과 고요함으로 설득력을 바탕으로 정치, 나라를 이끌었죠. 61세 정도가 되면요, 여성은 남성 호르몬이 증가하고요. 남성은 이제 여성 호르몬이 증가하는 역으로 바뀌는 시기가 됩니다. 여성이 양기가 넘쳐나서 흥분하고 고요함과 냉정함을 잊어버려요. 그러면 가정에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동안 가정을 위해서 아래 위치에서 봉사하고 살아왔던 시간이 억울해져요. 양의 성질로 불같이 결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가정을 못 이루겠다 하면서 불같은 성질을 일으켜서 남편분과 한판 붙죠. 그리고 황혼 이혼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 또한 쉽지 않은 문제이죠. 우리 61장이 주고 있는 음양의 원리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신다면 60대를 시작하는 여성분들이 깊게 의미를 살펴보시기를 권고를 드립니다. 요새 엄마들 모임에서 또 인터넷에 종종 노자 도덕경을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돈 버는 방법, 재테크, 쇼핑, 뭐 미래 추구 이런 부분들을 추구하는 게 만연한 지금에도 도덕경을 통해서 세상을 올바로 이해하고 자신의 삶을 올바로 방향을 잡고 자신의 인격을 갖추고 자식을 리더로 키우고자 하는 모습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크게 된다는 거,
고요함과 냉정함을 이룬다는 것, 아래에 위치한다는 것. 우리 작은 돌이 아래로 가지 않죠. 커다란 바위, 암석, 기반암들은 아래로 위치하게 되지요. 그런 속성을 61장에서는 설명한 것입니다. 고요함과 냉정함으로 세상을 다스리라는 교훈과 함께 오늘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